환지방식 마지막 들어가자. 자, 1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에 포함될 내용이 아닌 것. 환지계에 들어가는 게 몇 가지 있었죠? 5가지. 첫째, 환지 설계. 두 번째,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세 번째,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네 번째, 채비지 보류지 명세. 마지막, 이치환지 건축물 명세. 이랬었죠. 그럼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채비지 보류지 명세, 또 하나 이치환지용 건축물의 명세.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그럼 뭐가 빠졌죠? 수용에 따른 보상 및 추산에. 맞아 틀려? 근데 이것도 시험 문제 딴 데서 내봤더니 생각보다 많이 틀리더라고. 아니 환지 방식에 왜 수용에 따른 보상비가 외겨 나옵니까? 수용 방식에 보상비가 있는 거지 환지 방식에도 수용에 따른 보상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 이건 읽어보면 상식적인 건데 왜 이런 상식을 접근 못하는지 이게 왜 틀린지를 모르겠어. 정답은 2번. 두 번째, 환지계획과 관련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자, 이건 조금 어려워요. 앞에 1, 2번은 쉬워. 보리지 중 일부를 뭐로 정하여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자,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 땅 무슨 땅? 채비지. 보리지 중에 일부가 채비지야. 그러니까 채비지하고 보리지 관계는 어떻게 되죠? 채비지는 보리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별개의 개념 아니야. 채비지, 보리지를 별개로 보면 안 되고 보리지 속에 뭐 들어있다? 채비지가 들어있다. 그래서 채비지 중 일부라 이렇게 돼 있어. 자, 무엇의 용지에 대해서는 환지계획을 정할 때 그 위치, 면적 등에 관하여 환지계획의 원칙적인 작성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무슨 시설이 환지계획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설치하고 싶은데 아무 데나 설치하면 되고 규모도 종전보다 더 크게 만들어도 관계없어. 뭐 감가율 해가지고 뭐 더 작게 만들어? 그런 거 필요 없어. 마음대로 위치도 가고 싶은데 크기도 지멋대로. 무슨 시설? 공공시설. 도로나 공원 같은 거. 공공시설이 뭐죠? 도로나 공원 같은 것들. 이거는 지들이 설치하고 싶으면 아무 데나 설치하든가. 이게 바로 공공시설 용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의 합계. 괄호 열고 공공시설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의 합계는 제외하고 빼기 총사업비. 그 다음에 밑에 슬러시는 뭐죠? 분무로 들어가죠. 그래서 분무는 환지전 토지건축물의 평가의 합계. 시행자에게 무상이되거나 시행자에게 소유하는 토지 및 장애물 취급 손실보상 대상 건축물의 평가액계는 제외. 그리고 곱하기 100. 뒤지게 많이 못 써놨는데 많이. 그죠? 그럼 복잡한데 간단히 써봐. 그럼 뭐분의 뭐라는 얘기야? 환지전 토지평가액에 환지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환지전이란 것 종전 토지 건축물의 평가죠. 종전 토지 등 평가액이죠. 평가액의 합계야. 평가액 다 합친 거. 분해 어떤 거?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 그러니까 뭐죠? 종전이 아니고 이건 종후. 이걸 종전종후라고 그래. 종후 토지 등의 평가의 합계죠. 합계. 여기다 뭐 한대? 거기서 빼기 총사업비. 그 다음에 곱하기 100 이렇게 됐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종전 토지 등의 평가가 뭐죠?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이게 얼마짜리인지 가격을 평가했어. 그랬더니 다 합친 게 얼마래? 1,000억. 예를 들어서 이게 1,000억이래. 그런데 종후 사업이 다 끝나고 얼마짜리인지 가격을 평가해봤어. 얼마짜리? 3,000억. 3,000억이 됐더라고. 당연히 올랐겠죠. 근데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죠? 여기 공사비가 2,000억 들어갔어. 그럼 총합 사업비가 2,000억이 들어갔대. 그럼 2,000억 빼래. 그럼 종전 값어치가 1,000억이었는데 새로 개발된 값어치는 얼마? 3,000억. 거기서 공사비 2,000억 빼. 곱하기 100 이렇게 했어. 그럼 얼마가 되죠? 몇 프로요? 100%. 그죠? 1,000분의 3,000에서 2,000억 뺐으니까 얼마죠? 그러면 1,000억에 1,000억 곱하기 100 하면 100% 이렇게 됐네. 이 100%라는 거 이걸 뭐라 부른다? 이걸 비례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비례율이라는 걸 뭘 계산하는 거야? 이 사업이 시행됐다면 값어치가 얼마나 더 올라갔느냐 이 비율이야. 근데 지금 이건 100%라는 건 무슨 말이죠? 값어치가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종전과 같아졌다는 얘기죠. 만약에 사업비를 줄였어. 2,000억이라 사업비 얼마로 줄여? 1,500억으로 줄여봐. 그럼 비례율이 얼마가 나와요? 1,000분의 3,000 빼기 1,500 하면 뭐죠? 1,000분의 1,500 곱하기 100은 얼마가 되죠? 150%. 150% 이렇게 나오죠? 그럼 종전보다 값어치가 50%더 올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전보다도 값어치가 전체적으로 50%더 올라갔다. 그럼 비례율
150%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계산하는 거다. 어? 어떤 거? 토지 분담률? 어떤 거? 평균 토지 분담률이라고? 아닌데? 비례율인데? 이걸 비례율이란다. 이건 비례율이야. 요거 비례율. 요거에 관한 점. 아까 위에 채비지 공공시설 비례율. 정답? 1번 아니야? 우리 정답 5번으로 돼 있어? 책에. 어? 공공시설. 공공시설. 이게 복리자로 보여? 공공시설. 채비지 공공시설 비례율. 이 개념이야. 그래서 이건 이런 걸 뭐라 부른다? 비례율. 그래서 비례율을 한마디로 말하면 종전의 총 값어치하고 사업이 시행되었을 총 값어치 올랐죠? 빼기 공사비, 총공사 빼. 그걸 곱하기 100. 그러면 종전보다도 사업이 시행되면서 얼마나 값어치가 올랐는지 그 비율, 그 얼마큼 올랐는지 그 퍼센트. 그걸 뭐라 부른다? 그걸 비례율이라고. 이거 비례율이 어느 정도 되면 100% 이상 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비례율이 100% 이상이다. 근데 이 비례율 말장난이에요. 이거 나중에 이거 여러분들 진짜 실무에서 따져보면 비례율하고 여러분들 권리가액이라는 게 있거든. 그 권리가하고 따져보면 말장난한 겁니다. 조삼모사라고 그래.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줄까?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까? 결론은 같아져요. 그래서 뭐가 높아지면 여러분들에게 권리가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례율이 낮아지고 권리가액이 낮아지면 비례율이 높아져 버려요. 왜? 종전의 값어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뭐가 높아져? 비례율은 높아지겠지. 그죠? 이 밑에 분모가 낮아지니까. 근데 이 종전 값어치가 낮아진다는 건 여러분들의 값어치도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줄어들어서 다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값어치가 결국 줄어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줄어들었으니까 비례율은 높아져. 종전 값어치가 높아지면 비례율은 낮아지는 거고. 말장난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건 계산하는 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지금으로서는 이 정도만 기억하자. 기본수액 이게 얼마나? 다시. 기본수액 안 나와요. 기본 수익이 뭐지? 기본서 책에는 토지 부담. 비례율. 요 비례율이 원래 어디 써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 책에 어디에 들어갈 거냐면 253페이지 있죠. 253페이지 맨 밑에 한지계획의 내용에 동그라미 몇 번만 있어? 5번만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게 동그라미 6번에 있어. 6번. 그리고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거기에 뭐가 나온다? 비례율하고 권리가액의 개념이 거기 들어있어. 그래서 비례율하고 권리가액은 거기서 다루는데 시험 문제 한 번 났었어. 뭐가? 비례율에 관해서. 그래서 비례율 이게 한 번 옛날에 시험 문제 한 번 났었고 그다음부터 한 번도 난 적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평상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한 번밖에 안 났던 거로. 그래서 동그라미 6번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그 한지계획의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것 중에 그 동그라미 6번이라는 거에 거기 들어있어. 우리 책에서는 일부러 이거 한 번도 시험 문제 안 나서 생략했던 건데 하여튼 이런 걸 비례율이라 한다. 좀 이따 계산 문제 나올 거예요. 자, 3번 환지 설계를 무슨 식으로 한다?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비례율은 얼마인가? 여기 나왔네. 자, 비례를 계산하는 거. 어떻게 계산하죠? 비례율이란 아까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전체 토지 건축물의 가액, 전체 가액 얼마죠? 환지전 토지건축물 평가액 전체 40억. 그 40억 분의 말이야. 새로 사업을 시행했더니 얼마짜리로 평가됐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평가액은 80억이래. 그럼 2배가 됐잖아. 그죠? 그럼 2배가 늘어났으니까 끝이야? 아니야. 80억으로 늘어난 동안 뭐 했어? 공사비 처발랐잖아. 그럼 공사비 들어간 건 뭐 해야 돼? 빼야죠. 그건. 진짜 값어치가 80억이 다 올라간 게 아니고 공사비 들어간 건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답니까? 20억. 그럼 20억을 빼라는 얘기야. 여기다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죠. 그럼 40억 분의 60억 곱하기 100 했으니까 얼마죠? 얼마죠? 150% 이렇게 나오죠? 그때는 이게 비례. 이게 시험 문제였어.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대로 숫자가. 이대로 시험 문제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답은 150% 이렇게 구현했었죠. 자, 4번. 근데 여기에 어디 문제집에 봤더니 문제집에서 여기다가 권리가액을 갖다 이제 나오는 게 있어. 권리가액이 뭐라 그랬죠? 사업이 시행이 되기 전에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냐. 그걸 권리가액을 해. 그걸 권리가액은 어떻게 계산하죠? 아까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평가 합계했죠. 이 속에 권리가액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전체 금액이잖아. 그중에 이 친구가 얼마짜리 갖고 있었어? 이 40억 속에서 1억짜리 땅을 갖고 있었어. 그럼 이 1억짜리 가진 이 사람은 권리가액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즉 1억이라는 건 종전의 값어치지만 사업이 시행된다면 이거 얼마짜리 볼까? 아까 몇 퍼센트 늘어났으니까 1.5배 값어치가 늘어난다 그랬잖아. 그 1억에 대해서 곱하기 1.5배만큼 늘어나는 거야. 그럼 얼마야? 1억 5천짜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권리가액으로 따지면 이건 1억 5천짜리라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럼 1억 5천짜리 1억짜리지만 권리가액은 비례율에 저거 계산해서 곱한 거니까 그러면 이게 권리가액이야. 이걸 권리가액이라고 표현한 거고 그럼 1억 5천짜리인데 요번에 새로 짓는 아파트 새로 짓는 게 얼마짜리래? 땅이 새로 짓는 게 2억짜리래. 그럼 2억짜리라면 이 친구한테는 얼마짜리를 주면서 2억짜리 땅을 주면서 얼마를 받아야 돼? 5천만 원 더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1억 5천이라는 값어치로 평가 나왔는데 이 사람한테 땅이 얼마짜리다? 2억짜리 주겠대. 그럼 2억짜리 주려면 얼마 돈 내야 돼? 5천만 원 내놓으라는 얘기야. 그럼 너 2억짜리 줄게. 이런 식이야. 그래서 권리가액이 계산하고 나면 요거하고 권리가액하고 새로 분양해서 주는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그 환지를 주는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그 값어치의 차익만큼은 청산금으로 징수하거나 청산금으로 교부한다. 그게 바로 권리가액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높아질수록 이 40억짜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 40억으로 30억, 20억으로 낮아지면 뭐가 높아져? 이 비례율이 높아지죠? 대신 40억일 때 1억이면 이 친구가 만약에 20억짜리로 낮추면 얼마 되는 거? 이거 5천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럼 5천만 원에다가 그럼 봐봐. 40억짜리가 20억이라고 생각해봐. 20억짜리로 떨어졌어? 그러면 20억분에 80억 빼기 20억이면 얼마죠? 20억분에 60억이니까 권리가액은 아니 비례율은 300% 맞죠? 3% 늘어났어. 근데 값어치는 지금 얼마로 줄어들었죠? 아까 1억짜리가 반으로 줄었으니까 5천밖에 안 될 거잖아. 그죠? 실제로 이 사람 건 예. 이 40억짜리가 전체가 20억으로 반으로 떨어졌으니까 1억짜리가 5천밖에 안 되겠지. 그럼 이 5천에다가 곱하기 얼마라는 얘기야? 300% 이거 하라는 얘기야. 그럼 3배를 하라는 얘기죠. 그럼 5, 35, 1억 5천. 얼마야? 1억 5천이잖아. 결국 뭐 됐어? 똑같아져, 권리가액은. 그럼 말장난하는 거야. 조사모사라 말이 그거야. 그래서 권리가액이 이 비례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밑에 있는 종전 토지가의 가치가 낮아진다는 얘기고 낮아지니까 이거 높아진 거죠. 그럼 낮아진다는 건 개개인의 권리가액도 뭐한다? 그 개개인의 종전 토지가액도 낮아지는 거야. 그 낮아진 데다가 5천만 원 떨어진 데다가 이거 300%로 배로 올랐다고 해서 300% 곱해봤자 역시 반으로 줄고 이게 배로 올랐으니까 결국은 똑같아져. 1억 5천 값어치는. 그러니까 조삼모사라는 게 저런 뜻이다. 그렇게 새겨 들으면 돼요. 아셨죠? 하여튼 그 정도만 해. 더 깊이 들어갈 건 없어. 자, 4번. 환지계획 작성 기준으로서 옳은 것. 첫째,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의지면 토수 이환이라는 7가지만 고려하면 돼요. 뭐라 돼서 여기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7가지는 반드시 고려하고 거기다가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 했으니까 그것만 고려하면 정한다면 틀렸겠죠. 두 번째, 보리지로 계획된 위치에 소재한 토지 수재자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다른 위치에 환지를 지정하는 것은 안 된다. 무슨 말이죠? 이 말 뜻이 자, 재현 씨가 있는 그 땅이 뭐야? 본인 땅인데 나중에 환지를 줄 때는 원칙이 무슨 자리죠? 제자리 환지. 위치를 고려하라. 원래 있던 자리 주기로 했죠. 그제? 근데 거기는 뭐를 쓰기로 했어? 보리지로 한대. 보리지는 일정한 목적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남겨둔 땅이죠? 그럼 줄 수가 없잖아. 그럼 이 친구 둘 중에 하나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현금 청산해서 보내거나 떠나보내거나 아니면 다른 자리 환지. 딴 데 여유력 있으면 딴 데 주면 되죠? 그 말이야. 그래서 그때는 다른 위치에 환지를 지정하는 건 안 된다? 아니야. 환지를 주는 것도 된다라고 했어야 되지. 이거 틀렸고. 세 번째,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걸 뭐라 부르죠?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환지 부지정. 그죠? 토지소유자가 나 환지 받기 싫대. 나 떠나겠대. 그럼 그 사람한테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때 중요한 건 거기 누가 있으면 임차권자가 있으면 임차권자의 동의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야. 우선 임차권자 동의도 받아라. 책에 있어요. 그건 맞는 거죠. 그리고 4번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속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약간 늘려서 주는 걸 무슨 환지? 증환지. 또 면적이 넓은 토지는 줄여서 주는 걸 말하죠. 감환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없다 해서 틀렸죠. 줄여서 주는 걸 감환지. 5번 환지 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은 어느 날 기준으로 평가할까? 환지에서 평가는 최초 환지계획 인가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고 그 평가한 금액은 수시로 변경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토지 건축물 가격 평가해놓고 들쑥날쑥 계속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건 지도 맘 내키는 대로 올렸다 떨어뜨렸다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수시로 변경할 수 없으며 환지 후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은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평가윤이 변경된 경우만. 그럼 가격을 평가한 걸 변경할 때는 어떤 용인? 실시계획 변경으로 그 평가윤이 바뀌었을 때 그때만 다시 재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환지계획 변경이라고 해서 다시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맞는 건데 어디가 틀렸어? 여기가 틀렸어. 수시로 변경할 수 있으며 여기가 틀렸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틀린 문장이야. 그래서 맞는 건 3번만 정답. 자, 5번 환지계획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에서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을 뭐라고 한다? 토지 부담률.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땅이 있었잖아. 근데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면서 환지 방식을 할 때는 도로 부지 뺏기고 공업 부지 뺏기고 채부지 뺏기고 부리지 뺏기고 나머지 남는 땅만 여러분들한테 준다 그랬었죠? 그때 원래 갖고 있던 땅에서 여러분들이 얼마큼 뺏기는지 그 내놓는 땅 그 비율을 뭐라고 그런다? 토지 부담률이란다. 평균 토지 부담률은 뭐죠? 한 사람씩 부담한 걸 전체로 평균 냈을 때 그 평균 토지 부담률을 안단다. 그럼 이때 토지 부담률은 어떻게 계산하죠? 시행자는 무슨 방식으로 할 때만 이 평균 이 토지 부담률이죠? 이건 면적식으로 할 때만 해요. 평가식이 아니라 면적식으로 할 때만 토지 부담률이라는 걸 계산하는데 시행자는 환지계획 구역에는 토지 부담률을 산정해야 된다. 누가 한다? 시행자가 하는 거 맞아요. 두 번째, 환지계획 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원칙적으로 몇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50%.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땅을 내놓는 건 최대 얼마까지만 내놓느냐? 반까지만 내놓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 말이야. 근데 60%도 가능한가요? 예,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도 평균 토지 부담률을 정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많이 부담한 거죠? 또 토지 소유자 얼마큼이 전원이 동의하면 아니야. 옛날엔 전원이라고 됐었어. 근데 전원이 동의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그래서 얼마로 낮췄어?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그때는 얼마까지도 60%를 초과해서 평균 토지 부담률을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만들어놨어. 또 4번 시행자는 사업 시행 중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부담을 주는 토지 부담률의 변경을 함부로 해서는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몇 프로라고 정했으면 함부로 그 평균 토지 부담률을 변경하지 말라는 얘기야. 당연한 얘기고. 5번 환지계획 구역의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계획 구역 안의 도로로서 너비 25m 이상의 간선도로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 부지를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가 공사비를 보조하여 건설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봐요. 도시개발 구역 안에 뭘 만드래? 폭이 너비가 얼마나 되는 거? 25m 되는 넓은 도로를 만들었대. 이 도로를 만드는 거야. 근데 이 도로가 여기서 끝나는 거야? 외부로 연결되는 거야? 도시개발 밖에도 그 도로가 연결되게 됐죠? 이런 25m 너비 되는 이런 넓은 이런 도로를 만들 때는 이 도로 부지는 누가 내놓고 저 도로 부지는 여러분들이 토지세가 내놓으란 얘기야. 그럼 공사비는 관할 지방자가 뭐 할 수 있다? 보조하여 건설할 수 있다. 뭐하여 건설할 수 있다? 보조. 보조가 뭐죠? 무슨 그지 새끼 쌈짓돈 잘 준 거. 이게 보조잖아. 그죠? 뭐 법을 만들어도 싸가지 없이 이지랄을 만들어. 그죠? 이 양 만들려면 통 크게 어떻게 되죠? 토지 소유자들이 너희들이 땅을 부담했으니까 도로 만드는 건 뭐겠다? 우리가 직접 도로는 우리가 다 만들어 줄게. 그래야 되는데 보조라는 건 다 준다는 거예요. 일부 지원한다는 얘기야. 일부 지원하겠다는 말밖에 안 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법을 만들 대로 좀 통 크게 만들지 이런 싸가지 없이 보조하여 건설할 수 있다. 무슨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지 취급하듯이 하는 싸가지 없는 표정이야. 무려 25m 이상 되는 넓은 도로 만드는 걸 그 땅은 여러분들에게 내놓으라고 해놓고 공사비는 그것도 다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보조하여 건설할 수 있다. 하여튼 싸가지 없는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맞는 문장이야. 따라서 틀린 건 어디죠? 아까 틀린 건 3번만 정답.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책이 있어요. 평균 토지 부담률 몇 페이지에 나오죠? 255페이지. 박스 속에 들어있죠? 박스 속에는 그 내용이야. 자, 그럼 평균 토지 부담률 계산하는 거 시험 문제 났어. 자, 어떻게 계산하죠? 평균 토지 부담률은 어떻게 계산한다? 첫째, 잘 봐요. 이 그림을 이해해야 돼. 이 그림이 조금 이 그림을 이해 못하면 전혀 무슨 문제야.
이걸 무슨 구역이라 한다? 환지계 구역이라 그래. 무슨 방식으로 시행되는죠?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을 뭐라고 한다? 환지 계획 구역이라고 합니다.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환지계 구역. 전체 면적 얼마일까? 10만 제곱미터라고 하자. 전체 면적 얼마? 10만 제곱미터. 근데 여기서가 무슨 방식으로 한대? 지금 환지 방식인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그 환지를 주지 않고 남겨둔 땅을 뭐라 그러죠? 보리지. 그럼 환지를 주지 않는 면적이야. 그게 무슨 면적? 보리지. 이 보리지 면적이 얼마일까? 보리지 면적이 우리 6만 제곱미터라고 해봐. 요 면적 6만 제곱미터만 6만 제곱미터라고 하자. 그래서 10만 제곱미터, 6만 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원래 평균 토지 부담률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 전체 면적 중에 10만 중에서 여러분들이 받지 못하고 보리지로 남겨두는 땅 얼마? 6만.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곱하기 100. 그럼 60%. 이게 평균 토지 부담률? 아니에요. 이렇게 계산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양쪽에서 다 뺄 게 있어. 여기서 다 뺄 게 있어. 자, 색깔을 바꿔버려. 어떻게 빼는 게 있죠? 첫째, 이 중에 요 두 개가 빠져버려. 요 땅이. 요 땅들이 뭘까? 요거 1번, 2번이 빠져버려. 1번은 뭘까? 첫째, 잘 봐봐. 여러분들이 여기 있던 구역 안에 있는 땅을 여러분들이 다 열어볼 거야? 종전에 있던 땅이 전체 환지계획 면적이 다 열어볼 거야? 아닌 거 있어. 첫째 뭐가 있었죠? 공공시설 면적. 공공시설 뭐가 있었어? 도로, 공원.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 그럼 도로나 공원은 여러분들 사도관이나 도로도 여러분 게 아니잖아. 누구 거야? 시청 거, 도청 거 이런 식으로 공공시설 관리청이 가져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께 아닌 게 여기 공공시설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그럼 이게 뭐다? 공공시설이었는데 이 공공시설은 누구한테 무상 기수되죠?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 귀수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시행자 지가 가져가. 그건 종전했던 도로부지, 종전했던 공원부지. 그건 시행자에게 귀수되는 게 있습니다. 공공시설 부지. 이거는 여러분들 것도 아니고 이건 여러분들이 부담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빼야 돼. 전체 면적에서 빼야 돼. 그러면 어디서 뺀다? 위에서도 빼고 밑에서도 빼야 돼. 똑같이 빼.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원래 시행자가 뭐 한 게 있어?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가 있어. 그럼 시행자가 갖고 있던 땅은 여러분 거였어? 아니었어? 여러분 거 아니잖아. 그건 시행자 거잖아. 그것도 여러분 게 아니야. 빼야 돼. 그럼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 있죠? 이걸 몇 번? 2번. 그럼 이거 1번도 빼고 2번도 빼란 얘기야. 어디에서? 아래에서 빼고 위에서 빼고 다 빼. 그럼 이렇게 계산해. 10만 분의 즉 환지계 구역 전체 면적 중에 무슨 면적? 보리지 면적 해놓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 두 가지. 첫째, 시행자에게 무상 이수되는 공공시설 면적. 시행자가 수용하는 토지 면적 두 가지를 빼래. 그리고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뭐가 된다? 평균 토지 부담률이라는 게 나오더라. 자, 그러면 아까 10만 분의 6만 곱하기 100하고 지금 이렇게 똑같이 아래 위 똑같이 빼가지고 100 곱한 거하고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같아야 되죠. 산수 공부 어떻게 했어? 그럼 잘 봐봐. 10만 분의 6만 곱하기 100하면 몇 퍼센트야? 60%. 근데 이게 몇 면적 얼마? 1만 제곱미터. 이게 1만 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어. 그럼 1만 합치면 얼마? 2만. 빼야 돼. 밑에도 2만 빼야 돼. 그럼 6만에서 2만 빼면 얼마죠? 4만. 밑에는 10만에서 2만 빼면 8만.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했잖아. 그럼 얼마야? 60%야? 50%야? 같아 달라? 달라지잖아. 어디서 위에도 똑같은 거 빼고 밑에도 똑같은 거 뺐다고 그게 같아지냐. 저한테 산수를 어떻게 배웠니? 잘 들어봐. 1억에서 100만 원 빼는 거하고 200만 원에서 100만 원 빼는 거하고 숫자 같아져? 1억에서 100만 원 빼봤자 빼는 거 포도 안 나. 그죠? 근데 200만 원에서 100만 원 빼면 반을 뺀 거야. 그러니까 큰 숫자에서 2만 원 빼는 거하고 작은 숫자에서 2만 원 빼는 거는 그 비율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퍼센트가 달라졌잖아. 아까는 10만 분의 6만 곱하기 100 하면 60%가 나올 것 같지만 아니야. 40%, 이거 50%, 8만 분의 4만이 되는 거야. 그래서 50% 낮아졌죠?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아래 위 다 빼고 그 빼는 것들이 뭔지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걸 평균 토지 부담률이 안 된다. 따라서 이건 몇 퍼센트다? 여기다 계산해봐. 그럼 환지계 구역 전체 면적 얼마? 120만. 분의 보리지 면적 얼마? 채비지 면적은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왜요? 채비지 속에 보리지 속에 채비지가 들어있으니까 그건 따로 계산하잖아. 채비지는 별도로 계산하잖아. 보리지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60만 분의 12만 분의 120만 분의 60만 해놓고 빼기 첫째 시행자에게 무상 또는 공시설 면적 얼마? 20만. 거기다 더하기
청산돼서 토지 면적으로 돼 있네. 뭐가 없어? 시행자가 수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은 계산 없죠? 없어. 그럼 빼는 거죠. 그죠? 밑에도 20만만 빼면 되겠지. 그죠? 각각. 그럼 곱하기 100이야. 그럼 120에서 20만 빼면 얼마죠? 100만. 분의 60만에서 20만을 뺐으니까 얼마죠? 40만. 100만 분의 40만 곱하기 100 하면 몇 퍼센트? 4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몇 퍼센트다? 40%. 정답 3번. 이렇게 계산을 하라는 뜻입니다. 아셨습니까? 평균 토지 부담률 옛날에 시험 문제 한번 났었던 거야. 그래서 한 번은 저 정도만 짚고 넘어가자. 자, 그다음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꿔놓고 자 7번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과 관련된 내용에서 옳은 것 1번 조성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 협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자는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이거 기본서 어디에 나와요?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디에 나와요? 256페이지 중간 3번에 28이라고 써있는데 28이 뭐야? 조성토지의 가격평가 앞에 내가 28하고 동그라미를 크게 쳐놨거든. 그리고 환지계 인가는 29에다 동그라미 쳐놨고 이게 뭐야? 지출문제? 쪽지 시험 본 숙제 냈던 내용이거든. 그래. 쪽지 시험 문제 내용이죠. 근데 쪽지 시험 보면 뭐 하느냐고. 머릿속에 들어있지도 않은데 그게 문제라는 얘기야. 에어쓰면 뭐 하느냐고 또 까먹는데.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야. 똑같은 걸 자꾸 반복으로 보라 그랬지. 딴 거 보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 있는 것도 모르면서 왜 남을 땀을 그러려고 하냐고. 자기 것도 소화 못 시키면서 왜 남의 걸 자꾸 사다 보려고 하느냐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내가 수백 번 얘기했어. 진짜 공부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게 그거야. 급하니까 마음이 자꾸 불안하니까 이것도 보려고 저것도 보려고 막 보려고 하고. 절대로 그거 잘하는 짓 아닙니다.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한 권을 갉아먹어. 그 속에서는 토시까지도 다 푼다. 그래도 몇 점 맞아? 80점 맞게 돼 있어. 거기 있는 것도 몰라서 틀리는 거지 뭘 없어서 틀린 게 절대 아니라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제발 좀 이것저것 끼웃거리지 마. 그건 그지근성이야. 그러면 여기 끼웃 저기 끼웃 이거 그지지 뭐야. 야, 그건 거지요 거지. 그러니까 거지근성을 버리는 건 있는 것만 해도 착 알차게 내 거로 소화시켜라. 충분합니다. 아셨죠? 자, 이거 어디 나와요? 토지평가협의 심의를 거친 후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돼 있어? 이 법 만든 자가 내가 설명했었어. 어떻게 설명했어? 원래 가격평가는 환지 방식에서는 토지평가의 협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때 이렇게 썼어. 근데 깜빡 까먹었어. 뭐를? 아참. 토지 공인평가의 평가를 먼저 해야 된다는 말을 까먹었죠. 그럼 다시 지우고 써야 되는데 지차니까 어떻게 써? 결정할 때 수습시켜놓고 그에 앞서라고 써놓고 그 전에 뭐부터 하래? 공인평가기관을 평가하게 하래. 그 공인평가기관이 어디죠? 감정평가 법인 등, 이거 감정평가 법인 등의 평가를 먼저 거치래. 그럼 결국 뭐가 문제야? 공인평가기관 감정평가업자 평가 먼저 하고 토지평가의 심의 거쳐야 되죠? 근데 지금은 거꾸로 썼잖아. 심의를 거친 후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한다. 순서가 바뀌어서 틀렸어. 그렇게 처음 문제 이것도 낫던 지문이에요. 순서를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환지 방식은 평면 환지와 입지 환지로 나눠지는 거 맞죠? 근데 입지 환지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로 이전하는 거. 이게 입지 환지입니까? 아니요. 이거 뭐야? 평면 환지죠. 그럼 입지 환지는 어떻게 하는 게 입지 환지야? 종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어디로 옮기는 거? 구분 건축물로 이전하는 방식. 알고 돼 있죠? 좀 정리하세요. 애우세요. 그것도 숙제 냈었어 안 냈었어? 그거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254페이지. 거기 보니까 몇 번 써 있어? 숙제 15도 써 있고 26도 써 있고 두 개나 써 있어. 거기다 또 28은 뭐야? 또 28도 써 있네. 그죠? 254페이지에 그 평면한지 입체한지 위에 거 박스 속에 가운데 동그라미 2번에 있어 없어요? 숙제 15번도 써 있고 동그라미 26번도 써 있어. 그래서 벌써 초기부터 했던 얘기야. 그러니까 애워야 돼 안 애워야 돼? 좀 애워두세요. 그래서 평면한 지검하고 입체한지. 그때 입체한지에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중에 건축물에 뭐는 포함되지 않는다? 뭐는 포함되지 않는다? 무허가 건축물은 입체한지 대상에서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런 것도 애우라고 그랬잖아. 항상 괄호 수 있는 거 조심하라고. 괄호 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2번은 틀렸고. 3번 과수 토지에 대해서 지나치게 작은 토지에 대해서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환지 후
하나의 토지나 구분 건축물에 공유의 환지를 지정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 우리 책에 설명 안 했던 것들이야. 그럼 이 동그라미 3번은 무슨 뜻이야 이게?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고 포기하지 마. 읽어보고서 무슨 말인지 생각해. 자, 과수토지래. 그럼 봐봐. 재현 씨가 갖고 있는 땅이 뭐야? 조그만 땅이야. 아셨어요? 그럼 또 조그만 땅 가지고 있어. 두 사람이. 근데 이 두 사람 원래는 환지 부지정이야. 작으니까 과수토니까. 근데 두 사람 걸 합했더니 뭐는데 하나로 줄 수 있는 데는 크기는 됐어. 그죠? 따로따로는 환지 줄 만한 땅이 안 되지만 합쳤더니 한 필지 땅 주문이 될 수 있잖아. 그럼 이 하나의 땅을 뭐로 주면 돼? 공동수요로, 공유로 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건축물하고 토지를 뭐로 줍니다? 공유 지분으로 주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토지나 구분 건축물에 공유의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원래는 환지 부지정, 환지 지정 할 걸 합쳐서 야 니들 둘이 이거 하나 가져가. 그래서 공동수요로 주면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이게 틀린 얘기고 4번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인하여 환지 계획을 변경한다. 그때는 특도 시장소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이것도 무슨 말이죠? 4번도 보면서 뭘 눈치채야 돼? 4번 같은 문장을 읽으면서 아 이거 뭐가 이게 무슨 의도다라는 걸 알아야 돼. 4번 좀 일종 그렇죠. 경면 변경이 떠올라야 돼. 왜? 종전의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인하여 환지 계획을 뭐한다? 변경한대. 근데 환지 계획을 변경할 때는 변경 인가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열거돼 있잖아. 어떻게 열거돼 있어? 종전의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해서 그래서 환지 계획을 변경한다는 이런 변경. 무슨 변경? 경면 변경. 그럼 경면 변경은 특도 시장우선한테 인가받아 안 받아도 돼?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했을 거야. 아마 그런 뜻일 거야 라는 유추해서 그게 머릿속에서 떠오르면 합격권에 가까이 가는 거고 시험 볼 때까지도 그게 안 떠오르면 떨어진다 생각하면 돼. 왜냐면 이런 문장이 여러분들이 이런 공법의 기본 원리를 풀어야 되는 게 몇 문제는 있을까? 최소한 4문제는 더 맞출 수 있어. 항상 말씀드려. 그냥 모르는 문제를 이런 법칙에 대입해서 아마 이럴 거야 라고 풀면 그게 4문제를 맞춰요. 그럼 4개를 맞추면 몇 점이죠? 10점이야. 10점이면 천당과 지옥이다. 50점이면 간단하지만 60점이면 넉넉한 점수야.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10점이라는 점수가 작아 보여요? 너희보다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점수 보면 몇 점인지 아세요? 거짓말 안 해서 합격했대. 60점에서 65점 사이가 거의 한 80%가 들어있어. 60에서 65점까지 고기가 바글바글합니다. 그냥 고기 그냥 꼭 올챙이도 그냥 수천 마리가 몰렸듯이 바글바글한 게 고기야. 70점 넘어간 사람 몇 분 없어요. 점수들이 떨어져도 또 몇 점인지 알아? 55점에서 60점짜리. 여기가 또 바글바글합니다. 그냥 고물고물해요. 여기가. 더 밑으로 따라서 40점짜리. 이런 사람들은 몇 명 없어. 그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는 공부 안 한 사람들이고. 그랬기 때문에 공부한 거기서 5점을 더 올라가느냐 5점이 더 내려가느냐 그거 갖고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4문제라는 10점은 엄청난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도 그런 법칙에 대입해서 푸는 거 항상 고려하라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거되는 건 경면 변경. 굳이 인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아까 환지계 인가권자는 누구라 했죠? 특도 시장수총장. 맞잖아. 이것도 봐야 돼. 실시계 인가권자, 지정권자, 환지계 인가권자, 특도 시장수총장. 이자가 인가권자. 근데 인가 안 받습니다. 왜? 경면 변경이니까. 5번 지방공사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도 시장수총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 5번 질문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야. 되게 어려운 거야. 잘 봐야 돼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공공시행자니까 인가 안 받을 것 같다. 맞을 것 같아. 근데 볼래요? 원래 인가권자가 누구죠? 환지계획 인가권자. 특도 시장수 구청 인가권자. 그런데 누가 사업을 시행할 때만 특도 시장수에 인가 받는다고 됐어. 거기 뭐라 됐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만. 누구만? 잘 봐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만 누구한테? 특도 시장수장에 인가받아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를 했으니까 이때 행정청에 누가 들어가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이야. 그럼 지방공사는 행정청이야? 행정청이 아닌 자야? 지방공사는 행정청이야? 토지주택공사는 행정청이야? 아니잖아. 지방공사하고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들은 행정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인가받아야 돼? 특도 시장수요청에 인가받는 거 맞아요. 그래서 지방공사는 행정청이 아닌 시장이기 때문에 특도 시장수요청에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맞는 문장이라는 거 아셨죠? 따라서 1번 틀렸고 2번 틀렸고 3, 4번 틀렸고 5번만 맞는 문장이야. 그래서 이것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만
특도 시장수 구청장이 인가받아라 그랬으니까 지방공사도 인가받는 거 맞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8번 입체원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1번 입체원지를 이거 입체원지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또 설명 안 한 것들이 많아. 그냥 쭉 한번 읽어보면서 보도록 해. 입체원지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시험 문제가 날 것 같아. 근데 뒤지게 안 나. 가르치다 제가 뭐 했죠? 지쳐버렸어. 왜? 어렵긴 한데 공부할 것도 있는데 주제라고 가르치면 시험 문제가 그 다음 년도 안 나고 계속 안 나고 있어. 그래서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런데 또 날지도 모르니까 여력 있는 사람만 보세요. 보자. 입체한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거. 입체한지가 뭐죠? 뭐 주는 게 입체한지죠? 토지를 주는 게 아니라 건축물 등으로다 건축물의 구분 소유권으로 주는 거, 구분 건축물로 주는 거. 입체한지. 1번 입체한지를 신청한 자. 입체한지는 뭐가 쓰죠? 신청하는 자에게만 주게 돼서 그래서 입체한지 신청한 자의 종전의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가액이 아까 권리가액이라고 했었죠. 그게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 건축물의 최소 공급 가격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 이게 무슨 말이죠? 아까 종전에 가지고 있던 토지 건축물의 권리가액을 산출했더니 얼마래? 이게 예를 들면 7천만 원이래. 얼마? 7천만 원 권리가액이. 그런데 거기에 구분 건축물의 최소 공급 아파트. 이 아파트 값은 최소 가장 작은 아파트 얼마? 1억짜리래. 그럼 종전했던 권리가액은 7천만 원 나왔는데 아파트 새로 짓는 공급 가격은 아파트 분양가는 얼마짜리다? 1억짜리래. 그럼 얼마야? 그러면 100분의 70이죠. 그죠? 70%잖아. 권리가액이. 그 아파트 가격에 현재 새로 짓는 아파트는 1억짜리인데 종전권 권리가액 7천만 원 나왔어. 그럼 70%죠. 이하면 이자는 원칙적으로 한지 아파트 준다 안 준다? 안 주겠다는 거야.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자가 주역이나 정관, 시행규정 등으로 정한 신청대상에서 뭐 할 수 있다? 제외할 수 있다. 아파트 저거 신청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권리가액이 너무 낮으면 그때는 안 준대. 그게 몇 퍼센트? 새로 공급하는 가격에 최소 공급가격의 70% 이하일 때. 그러면 종전계 7천만이면 새로 짓는 건 1억? 그러면 안 준다는데. 그럼 새로 종전계 얼마고? 8천만 원이래. 아파트 값은 얼마? 1억. 그럼 8천만 원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1억짜리 줄 수 있어 없어? 그건 주란 얘기야. 80%니까 70% 이하가니까. 그럼 얼마는 받아야 돼? 2천만 원 내놓으란 얘기야. 그럼 너 2천만 원 내놓으면 1억짜리 줄게. 그럼 원래 8천만 원 평가 나왔으니까. 근데 7천만 원이면 얼마 내놓으면 돼? 3천만 원 내놓으면 되잖아. 그럴까? 안 된대요. 그건 안 받겠대요. 그렇게는 안 해주겠대. 그럼 6천만 원이면 4천만 원 내면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란 얘기야. 70% 이하밖에 안 되면 그거는 너는 아예 입체한지 되셔서 제외.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여기 뭐가 있어? 예외가 있어. 어떤 예외가 있어? 2번. 1, 2번은 꼭 외우란 얘기야. 1, 2번은. 2번은 뭐죠? 환지전 토지에 주택을 소유했던 토지 소유자. 무슨 말이야? 종전 땅을 갖고 있었는데 땅에다 뭐 가져가 있어? 건축물 하면 안 돼. 건축물 중에서도 특히 뭘 갖고 있어야 돼? 주택. 이게 중요해요. 주택을 소유했을 때 토지 위에다가 주택을 갖고 있대요. 그럼 토지하고 주택을 같이 갖고 있죠? 근데 권리가액 산출했더니 얼마야? 5천만 원이야. 아파트는 얼마야? 1억이야. 그럼 1억짜리 아파트 줄까 안 줄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권리가액 산정에 관계없이 그랬어. 그럼 5천만 원짜리 나오는 사람도 1억짜리 아파트 줘. 그럼 종전에 그 토지하고 건축물 평가했더니 얼마짜리야? 주택을 평가했더니 3천만 원이야. 그럼 1억짜리 아파트 줄까 안 줄까? 그래도 준다는 얘기야. 얼마 내놓으면 돼? 7천만 원 내놓으라는 얘기야. 그럼 너 줄게. 결국 입체한지의 최대 관심사는 뭘 주는 거다? 종전에 토지 위에 주택을 가진 사람들. 이분들한테는 무조건 입체한지 주겠다는 얘기고, 주겠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으면은 70% 이하짜리만 되면 그거는 안 주겠다. 그런 상황이 아닐 때는 나머지는 70% 이하만 안 주고, 토지에다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무조건 입체한지 대상이다. 그 말을 쏘는 겁니다. 아셨죠? 그때는 권리가액의 범위 내에서 입체한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권리가액에 관계없이라고 써야 돼. 권리가액이 얼마인지 관계없이 하여튼 입체한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써야 되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얘기야. 정답은 2번인 이유가 그 권리가액에 관계없이 입체한지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만 입체한지 신청한다 해서 틀렸죠. 또 임차지 신청 기간은 실시계의 내용 등을 통지한 날로부터 원칙은 30일 이상 60일 이내란다. 이거 입체한지 신청 기간은 우리 분양 신청하고 비슷해요. 며칠이죠? 30일 이상 60일 이내. 단 2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를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그건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그리고 나머지 4번, 5번 질문은 몰라도 돼. 이건 4번, 5번은 안 봐도 되고. 입천지를 했을 때 주택 몇 채 주느냐. 원래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준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넘어가자. 그래서 1, 2, 3번 요거까지만 여기서는 기억만 해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건 2번 그것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9번 환지 예정지 지정과 관련된 내용에서 잘못한 거 예정지와 관련된 거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누가 지정하죠? 시행자가. 언제 하죠? 필요하면. 그때는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꼭 하는 거 아니야. 필요하다면 지정할 수 있다. 그 맞는 문장. 두 번째, 종전의 토지에 뭐가 있어서 임차권자 등이 있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그 임차권자도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됩니까? 무슨 말이야? 소유자가 예정지를 지정받아 가면 누구도 따라간다? 종전의 토지 등 임차권자도 같이 따라가는 걸 뭐라고 한다? 아울러 지정. 아울러 지정하는 건 같이 소유자 간 예정지에 임차권자도 같이 지정받아서 같이 가라 이런 뜻이야. 아울러 지정해야 된다. 이건 맞는 문장. 세 번째,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지정일 하면 안 돼요. 지정일로부터가 아니라 지정의 효력 발생일. 실제로 가서 사유수익하는 날 그날부터 언제까지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만 어디에서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자, 종전 토지에서 사유수익하던 권리를 어디 가서 그대로 하라는 얘기야. 예정지 와서 종전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예정지로 사용수익권이 이전했기 때문에 종전의 토지는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대요. 이것도 맞는 문장. 근데 4번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연된 경우 무슨 말이죠? 여기다가 뭐 지정하는데 예정지를 지정하는데 여기에 뭐 지정했다는 얘기야? 채비지. 그럼 채비지는 뭐 하는 데 쓸 돈?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려고 시행자가 가지려는 땅이죠? 그 채비지 지정되면 예정지에 있는 채비지는 뭐 할 수 있답니까? 이게 중요하죠. 이는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사용수익하게 하는 건 남한테 빌려줘가지고 돈 받아서 그로 사업비 쓰겠다는 얘기죠? 근데 빌려주는 거 갖고는 돈 얼마 안 나오잖아. 아예 왕창 예정지에 채비지를 뭐 해서 팔아버려. 그럼 현금이 많이 들어오죠? 그동안 갖고 뭐다 쓰겠다? 사업비의 초기부터 쓰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정지에 지정된 채비지는 사용수익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도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라는 말이 중요하죠. 5번 임차권자 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임대료 치료 그 밖에 사용료에 대한 증감 청구 등의 행사는 이것도 무슨 말이죠? 이 말 뜻은 아까 소유자가 예정지를 지정다 가면 거기 있던 누구도 임차권자도 아울렛지만 따라갔잖아. 가봤더니 장사가 종전보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잘 되면 주인이 토지 소유자가 뭐 할 수 있고 임대료 징액 청구. 장사가 안 되면 임차인이 감액 청구 할 수 있죠. 정 안 되면 계약 해지 권리 포기하고 떠날 수도 있죠. 그런 거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니? 언제까지 행사하죠?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여기 예정지 와가지고 사유수익하면서 60일 내에 판단해서 증감 청구, 계약 해지, 권리 포기를 행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부터 60일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60일 이내만 행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맞는 문장.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4번은 틀렸죠. 4번이 틀렸다. 자, 이제 환지 방식의 마지막 문제인가? 또 있나? 몇 문제가 있어? 13번까지 있어요? 총 16문제인데. 그다음에 도시개발 채권이 2문제 있나? 네, 그까지 해서. 자, 10번. 환지처분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 절차.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그 지체 없이를 공고하고 도시개발 공사 끝났어. 환지 계획대로 다 끝났어. 공고하고 공사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납시키나. 이 절차는 우리 책에 없어요. 환지 방식으로 공사가 일단 끝났어. 무슨 계획대로? 환지 계획대로. 그럼 공사가 끝나서 뭐 해야 돼? 제대로 공사했는지 환지 계획대로 했는지 점검 절차가 필요하죠. 그 점검 절차를 어떻게 한다? 먼저 그 공사 끝냈다는 걸 공고하고 사람들한테 와서 보세요. 관계서류를 공납시킵니다. 그래서 공고하고 공납할 것.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는 그 공납 기간에 시행자에게 뭐 할 수 있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봤더니 뭐해?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다르게 만들어졌어. 아닌데요?
이거 계획하고 다른데요? 뭐인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다. 그래서 세 번째, 시행자는 그 공람 기간에 의견서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다 끝냈으면 이제 뭐 해야 되죠? 지정권자에 뭘 받고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그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라면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지가 끝내면 된다. 그래서 준공검사 신청하거나 아니면 지정권자가 시행자라면 자기는 공사를 끝내면 되죠. 이때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뭘 받아서 준공검사를 받았으면 만약 지정권자가 시행자라면 공사료 공고를 하고 그로부터 며칠 내 60일 이내에 뭐 해야 된다? 환지 처분이라는 걸 하여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건 꼭 외워야 돼요. 지정권자의 준검사를 받으면 그로부터 60일 내 환지 처분. 단 지정권자가 시행자라면 자기한테는 준검사할 필요 없으니까 공사료 공고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5번 시행자는 환지 처분을 하라는 경우에는 먼저 뭔다? 환직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다가 공고합니다. 이걸 뭐라 부르죠? 환지처분 공고라고 한다. 환지처분 공고를 하면 돼. 그건 맞죠. 그래서 틀린 건 4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환지처분에 대한 설명서 틀린 것. 1번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자, 이 친구 환지를 받지 않기로 했어. 본인의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환지 부지정. 그럼 환지 받기로 안 했어. 그럼 이 사람의 권리는 여기 소멸돼야 되잖아. 이 사람 권리는 언제 소멸되죠? 항상 소멸되는 권리는 정해져 있어. 언제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새로운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시작하고 그래서 사라지는 건 항상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요거 조심해서 기억합니다. 두 번째,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에 그 환지 계획으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에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 이게 뭐죠? 이게 무슨 뜻이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에 대한 토지 공유 지분을 취득한 건 입주한지. 아파트 내 거 되는 날. 언제 아파트 내게 되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달. 그 입주한지 받은 아파트가 내게 되는 거야. 그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의 공유 지분이라는 게 바로 아파트를 얘기하고 그런 건 입주한지는 언제부터 내 거 된다?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입니다. 자, 3번 입주한지의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뭐가 있어서? 저당권. 자, 그럼 내가 종전에 뭘 갖고 있었어? 주택 같은 걸 갖고 토지 갖고 있었는데 거기 뭐가 있었어?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았어. 그 담보대출 저당권 이 새로 받은 아파트에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따라옵니다. 언제 따라오죠? 따라온 날. 소유권이 이전한 날 저당권도 같이 옵니다. 언제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죠. 그래서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의 토지의 공유 지분 이게 입주한지죠. 그게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예, 맞습니다. 4번 환지 예정지가 채비지 용도로 지정됐다. 아까 여기다 뭐 지정했죠? 예정지한테 채비 지정했잖아. 이거 뭐 할 수 있었어? 사용 수익 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그럼 처분했다는 건 산 사람이 있어 없어? 매입한 사람 있죠? 그 매입한 사람은 언제부터 이거 자기가 될까? 이거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요? 예정지는 사업 초기입니까? 사업 말기입니까? 예정지라는 개념이 사업 초기야. 근데 초기에 매입을 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래?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입고된대. 그럼 환지 처분의 공고는 언제 되는데요? 지금부터 공사하는데 5년 걸린대. 끝나고 나서 그 준공검사 받고 그로부터 60일 내 환지 처분이 이루어지죠? 그럼 60일 더 기다린 그때 가서 네 거 될 거니까 5년 지나고 60일 더 지나서 네 거 될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말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때는 환지 처분에 공고된 날이 다음 날이 아니고 미리 초기에 이 예정지에 채비 지정된 거 매입한 자는 언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자기가 되는 거지. 그건 환지 처분에 공고된 날 다음 날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아셨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미 처분된 채비자는 환지 처분에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언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4번이 틀린 정답. 자, 행정청의 시행자가 채비지 또는 보류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산 처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래 행정청들이 갖고 있는 재산들, 이건 누구 재산이야? 국가,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재산, 국민들 재산이죠. 맞죠? 만약에 수익이익으로 함부로 팔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원칙은 뭐 해야 돼? 경제입찰이야.
그래서 그건 경제입찰 같은 거로 팔아야죠. 공평한 거야. 그런데 어디에 있는 것, 여기 있는 채비지 보리지는 반드시 그렇게 경제입찰로 해야 됩니까? 아니야. 왜요? 채비지는 누가 져야 돼? 경제입찰 붙일 수가 없어. 누구 거니까? 시인자가 해야 돼. 보리지는 환지계에서 정한 자가 가져야 돼. 그 딱 정해져 있어. 근데 그걸 경제입찰 붙여놓으면 안 되잖아. 아무나 누구든지 돈 많이 내는 사람 가져가.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채비지 보리지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경제입찰이라는 국가나 지방자치 재산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 못한다? 그거 안 돼요. 그 경제입찰에 붙이는 거 안 된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맞는 문장이야.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4번만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환지처분 공고 효과와 관련된 내용에서 과란에 알맞은 내용. 자, 채비지는 아까 누가 한다 그랬죠?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는 거. 시행자가 같죠? 보리지는 누가 했죠? 이건 환지 계획에서 뭐한 자? 정한 자. 이렇게 되네. 환지에서 정한 자가 갖는다. 그럼 환지에서 정한 자가 한다는 게 또 무슨 말이야? 이 말뜻이 뭐죠? 환지에서 정한 자가 무슨 뜻이야? 왜 보리지는 환지에서 정한 자가 하죠? 이 말뜻이 뭐야? 어차피 채비지야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거니까 시행자가 갖는 거 맞아. 근데 보리지는 아까 일정한 목적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남겨둔 땅이 보리지잖아. 근데 이 일정한 목적을 누가 어떤 목적인지 누가 가질 것인지가 어디 들어있어? 환지기에 들어있대. 어디 들어있을까? 한번 환지기의 내용으로 가볼까요? 우리 기본서 몇 페이지에 있어? 환지기의 내용 253페이지 253페이지 맨 밑에 보면 거기 환지계획의 내용 있죠? 거기 뭐가 있어요? 채비지, 보리지, 명세라는 게 있잖아. 거기에 무슨 명세? 보리지 명세 속에 이 보리지는 무슨 목적으로 시행했고 이 보리지는 누가 가질 것이다라는 게 어디 들어있어? 그 보리지 명세 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 보리지 명세가 어디에서 정했어? 환지계에서 정한 거잖아. 그죠? 무슨 계획이 들어있는 거야? 환지계획에. 그게 바로 환지계에서 정한 자라는 게 거기 있는 환지계획 내용 중에 보리지 명세 속에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라는 뜻이 그거다. 아셨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시행자고 환지계에서 정했으니까 2번이 정답이네. 그죠? 그렇게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13번 청상업에 대한 설명서 잘못된 건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본 청상업 환지를 정한다는 건 환지를 줬는데 조금 작은 땅에 대해서 환지를 줬어? 늘려줬어. 그럼 청상금 징수. 너무 큰 걸 줄여줬어. 청상금 교부. 그 징수 교부하죠. 아니면 환지대에서 제외된 자는 현금으로 주고 떠나보내죠. 청상금 교부 대상이야. 그래서 과부족본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에 뭘 고려하죠? 반드시 고려하는 거. 의지면 토수유한. 똑같다. 환지계획 작성 기준하고 똑같이 의지면 토수이환.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국 뭐 해야 된다? 금전으로 청산해야 합니다. 그때 이때 청산금은 원칙적으로 언제 결정하죠? 환지 처분을 하는 때 결정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죠? 아까 환지 처분은 언제 하죠? 준공검사 받고 나서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하죠. 그 60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 그때 청산금도 그때 결정하라는 얘기야. 60일이라는 기간 줄 테니까 그 기간에 청산금도 결정하라는 얘기야. 그때 결정이야. 확정은 언제 되고? 확정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이 다음 날짜가 빠져서 틀렸다. 다음 날 청산금은 확정된다. 확정됐다는 건 무슨 말이죠? 더 이상 다투지 말라는 얘기야. 얼마짜리로 확정됐어? 그게 언제다?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소유권이 확정되는 날 청산금도 확정되는 겁니다. 4번 청산금은 원칙적으로는 일괄징수, 일괄교부가 원칙이지만 그 청산금액에 규약이나 정관, 시행유지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의 이자를 붙여서 뭐 할 수 있단다? 분할징수, 분할기부 할 수 있다. 분할징수, 분할기부는 뭘 붙인다? 이자를 붙여라. 의장. 또 5번 행정책이 아닌 시행자는 특도 시장운수천자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뭐 할 수 있어? 위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징수한 금액에 얼마를 드려라?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도 시국에 지급해야 되죠. 항상 징수한 금액에 얼마 드린다? 100분의 4.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제 몇 개? 2개 남았나? 자, 도시개발 채권. 도시개발 채권에 대한 설명서 틀린 것.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당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냈더니 1번이 틀렸다는 걸 못 찾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 자, 1번에 뭐가 틀렸죠? 뭐가 틀렸어? 지방자치단체 당 틀렸어?
시도사 틀렸어? 아니에요. 도시개발 채권은 누가 발행한다? 지방자치단체장. 그자가 누구다? 시도사. 맞아요. 원래 구역 지정권자인 시도사들이 지들이 채권 발행합니다. 근데 왜 발행하죠? 목적. 도시개발 사업에 자금을 조달한다. 또 하나 정비사업입니까? 무슨 사업이래?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거지. 왜 갑자기 정비사업이 외겨 나오냐? 정비사업은 정비법에서 나와야 되지. 자, 근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무슨 뜻이에요? 이 뜻이 무슨 뜻이야? 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이 도시개발 채권으로다가 그걸 메꾸려고 하죠? 이유가 뭐야? 이거 왜 도시에서 사업에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도 이 채권 발행한다고 왜 그렇게 돼 있어? 그린공법 보셨어 안 보셨어? 그린공법 자체가 머릿속에 안 떠올라? 이걸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 그린공법의 그림이 떠올라야 돼. 무슨 내용이 있었죠? 불린 여덟 뭐한 10명 중에서도 지금 대답을 하는 사람이 그린공법에 있는 게 그림이 안 떠올라? 그린공법에 그림이 안 떠오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애우는 건 그린공법 갖고 애우는 거야 사실은. 그게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돼.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렸죠? 봐요. 잘 봐봐. 어렵지 않아. 아까 일부 있었어. 연결돼. 여기다 뭘 만들죠? 도로를 만들어. 도로 만들죠? 그럼 이 도로 도시개발 구역에만 만들어? 밖에도 만들어야 돼? 밖에도 연결돼야 되죠? 아까 있었잖아요. 그거 연결되잖아. 그것도 연결되죠? 안에만 만들면 도시개발 구역이나 도시개발 감옥이 된다고 내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면서 설명했었어. 그죠? 도시개발 구역 안에만 만들어? 밖에도 도로 만들어야 돼. 밖에도. 그럼 도시개발 구역 안에다 만드는 이 도로는 무슨 사업이야? 여기서 여기까지 만드는 거 이건 도시개발 사업이죠. 도시개발 구역 안에 들어가는 돈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죠. 근데 도시개발 밖에도 도로 만들어. 이건 무슨 시설? 기반시설. 도로는. 그죠? 그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계획을 해야 돼?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시설. 무슨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그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전 및 개량하는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러니까 여기서 만드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 되는 거고, 요거는 도시개발 사업이 되는 것이고, 요 밖에다 만드는 이 도로는 무슨 사업이다? 이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되더라라고 어디 보면 이렇게 친절히 나와 있다. 그림공법에 요거 그림 그려놓은 게 있어요. 진짜 안 보여? 그림공법에 있었던 기억이 없어요? 다시 그림공법 찾아봐봐. 있죠? 이거 그림의 우측 상단 부분에 거기다 이렇게 그려놓은 거 있어.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건 요건 도시에서 이거는 도시개발 사업, 이건 도시개발. 이거는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다른 사업이 아니야. 그죠? 왜? 도로는 도시개발 구역 안에만 만들어야 돼? 밖에도 만들어야 돼? 같이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하려고 무슨 채권을 발행한다?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대. 유지 씨, 써있어 안 써있어? 그림법이 있어? 있어? 확인했어? 예, 있어요. 자, 두 번째. 그게 여기 틀린 거야. 정비사업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정답은 일단 1번 나갔어. 2번은 개발이 허가받는 자 중에 뭐 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매입되죠? 토지, 형질 변경 허가받는 자. 이 자는 의무적으로 채권 매입해야 되죠? 이것도 맞아. 세 번째, 시도사는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채권의 발행 총액 등에 관해서는 한 번에 발행하면 안 되죠?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받아야지만 발행할 수 있어요. 시도사가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채권 발행은 빚지는 거죠. 빚은 함부로 많이 지면 안 되죠? 누구한테 가야 돼? 행정안전부에 승인받을 것. 그것도 맞아. 이것도 국장하면 안 돼요. 행정안전부 승인. 4번 도시개발채권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 해서 구체적으로는 그 시도 조례를 정하면 됩니다. 지방자치 조례 정에 최저 5년, 최장 10년 범위에서. 또 채권의 소멸시효 상환일부터 기해서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시험 문제 수십 번 났던 거죠.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그래서 정답은 1번만 틀린 거. 자, 마지막 문제. 마지막이죠? 도시개발채권 중도상환이 가능한 사유는 몇 개냐? 원래 중도상환이 뭐죠? 중도상환. 만기가 안 됐는데도 나 이거 갚을 때니까 이거 내가 냈던 돈 주세요. 그죠? 중도상환이야. 어떤 때만 되죠? 첫째, 채권 매입 사유가 허가 또는 인가가 매입자의 기착 사유 없이라고 돼. 기착 사유 없이 취소되면 그때는 중도상환할 수 있어. 또 하나가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공공시행자와 그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있죠? 근데 그 자에 기착사유 없이 도급계약이 취소됐대. 이때는 뭔다? 중도상환 가능해. 또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했대. 친구 따라 강남 간 거죠? 친구가 사니까 지도 옆에 있다 같이 사버렸어.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뭐 이자는 매입 의무자가 아니죠? 이자는 중도상환. 네 번째, 도시개발채권 매입 의무자가 매입해야 될 금액을 초과해서 매입했대. 원래 100만 원치만 사면 되는데 1000만 원치 샀어. 나머지 900만 원 중도상환 가능하다. 초과해서 매입하면 그거는 중도상환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따라서 중도상환이 가능한 사연이 몇 개냐? 1 기억만 빼고 니은, 디귿, 리을 몇 개? 3개. 정답 4번. 맞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 도시개발과 관한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여러분들이 전혀 풀어보지 못한 문제들도 있었어. 그래서 그 중에 내가 몇 가지 지적한 것들은 그거까지도. 예를 들면 뭐 어떤 거 평균 토지 부담률 계산하는 거, 비례율 같은 건 평상시 여러분들이 안 봤던 건데 하여튼 시험 문제, 출제 문제 났던 것들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